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라포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이 비슷한 영상을 좀 많이 찍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영상은 제가 얘기했지만 아라포 관련 영상 여자분들이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좀 웃긴 게 뭐냐면 남자들만 봐요. 여자분들 아직 이 영상을 제대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봐야 됩니다. 본인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토당토 하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말 못해요. 제가 잘. 네, 잘 못합니다. 제가 뭐 어떤 그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아라포라는 건 남자들도 어느 정도 알기 시작했고 이제 무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언제까지 피하고 살 겁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해야 될 현실인데. 일단 K 아라포는 일본 아라포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말도 안 되게 비참합니다. 왜 비참할까? 일단 아라포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아라포. 자, 아라는 어라운드입니다. 어라운드. 어라운드를 이제 일본에서 아라 불러요. 이 어라운드 뜻이 주변이죠. 네. 그리고 포는 일본 이제 영어로 이제 폴티. 폴티가 네, 40이에요. 40. 숫자 40. 그래서 40. 여기서 말하는 40은 나이입니다. 40 주변. 네. 그래서 합쳐서 아라포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한. 결혼을 못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 여성을 아라포라 하고, 이걸 좀 나쁘게 비꼬아서 마케누세라를 부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걸 알아야 돼요. 여자분들이 이거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야, 보면 들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일본은 이 아라포 세대의 여성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고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젊은 여자들도 이 세대 여자분들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왕따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일본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지메 문화라고 하죠. 왕따 문화. 왕따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냥 반하고들끼리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세대로 왕따시키는 게 강해요. 일본은. 그러니까 아라포 세대는 어떤 거야? 저 아라포 세대 외에 다른 나이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하고 엮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런 거예요. 뭔가 정상적인 범죄에 벗어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뭔가 안 좋게 취급을 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이게 일본이. 그래서 일본 여자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대놓고 깝니다. 일본은.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근데 한국도 이 아라포로 진입하게 돼. 진입한 여자들도 많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왜 한국이 더 비참해지냐? 한국의 K 아라포가 더 힘들어지냐?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본보다 그 숫자가 더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훨씬 더 많아요. 일단 우리나라 미혼율이 높잖아요. 미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혼율도 높아요. 이 아라포 세대에 보면 돌싱분들도 포함될 겁니다. 돌싱분들. 그냥 단순히 그냥 결혼 못한 여자뿐만 아니라 한국은 좀 넓게 봐야 되는 게 앞으로 돌싱분들도 포함될 거예요. 돌싱. 왜냐하면 한국의 돌싱분들도 이제 돌싱되고 나서 힘들게 사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네. 여러분 보통 이혼하면 남자도 힘들다고 하는데 여자도 힘들어져요.
뭐 여자가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분은 직장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혼하게 되면 직장을 가져야 돼요. 근데 보통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경력이 단절되니까 괜찮은 직장 사실상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재산 분할해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돌싱 지분까지 포함하면 일본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이혼율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고 미혼 남녀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포는 일본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단수 숫자를 보더라도 많을 테고, 그리고 전체 비중을 보면 훨씬 더 많을 테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미혼 여성들이 노후 대비나 평생 직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크죠? 왜 클까요? 매트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 물론 남자도 노후 대비라는 개념이 적은 건 사실이야. 근데 여자들은 이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남자야 뭐 몸을 쓰겠다고 하면 할 일은 사실 있어요. 남자가 뭐 직업 장소 가리지 않겠다고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여자들은 그게 힘들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여자들이 뭐 나이 먹어서 뭐 노동 환경에서 일한다? 잘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해야겠다 생각도 안 가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결혼 못한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평생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근데 노후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노후 대비가 뭐냐 하면, 이제 나이 먹어서 내가 이제 좀 살기 위해서 벌어놓은 돈이 있잖아요. 돈이나 이제 집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앞으로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같은 1인 가구를 하더라도 내 집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고, 그런 1인 가구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직업도 불투명하고 내 집도 아닌 공간에서 사는 거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를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1인 가구도 레벨이 있어요. 저는 내 집 가지고, 그리고 뭐 이게 구축이라 하더라도 내 집 가지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일정에서는 돈을 벌면서 이제 저축도 하고 내 라이프 즐기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 그런 분도 있잖아요. 뭐 이제 와서 그 결혼이냐, 그냥 나 지금 사는 거 나쁘지 않은데 돈도 벌어놨고 나 혼자서 그냥 뭐 나이 먹어서 살 수 있는 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자분들은 애초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까지 노후를 갖춰놓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보통 여자분들은 대부분 월세입니다. 나이 먹고 미혼이신 분들, 그러니까 K 아랍으로 들어오신 분들, 한 40 언저리까지 오신 분들 다 월세야. 아니, 그동안 일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일하면서 돈은 어디다 쓴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될 거는 예상 못했나? 좀 죄송한데 여자분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산업 자체가 없어요. 거의 없어 이게. 그리고 여자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문제가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서비스업과 사무직 일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일하고 있다 하는데, 문제는 저 직업이 평생 직업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나이 나오고 나서, 나이 되고 나서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막무하단 말이야. 이게 나이 먹고 나서 여러분 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40대 초반에 직장 다니다 나왔어. 근데 나 아직도 월세 살아. 모아놓은 돈이 딱히 없어요. 그럼 나와서 뭐 할 거예요? 그 이상한 거 얘기하지 마시고 19금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정상적인 일, 정상적인 직업. 막막합니다 여러분. 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뭐 식당 아줌마나 저 청소 아줌마 하면 되지 않나? 여러분 그거 아무나 써주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안 써줍니다 여러분. 초짜는 안 써줘요. 식당 아줌마나 식당에 해본 경력자만 써주고, 청소 일도 청소 일해본 경험자만 써줍니다. 보통 청소 이 일 같은 경우 인맥으로 하거든요. 인맥, 아는 사람 연결로. 보통 파견업체란 말이에요. 그 파견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찾아서 지원하기보다 아는 사람 추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아는 사람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식당 일 같은 경우에도 저 일을 빨리빨리 쳐내야 되는데 일수완 없으면 하루하고 쫓겨납니다.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안 해본 사람은 그거 적응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부모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게 큽니다. 이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다른 극명한 다른 차이입니다. 뭐냐 하면 일본 아랍포 세대의 여자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 부모가 어느 정도 노후 대비 해놨고 돈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한테 얹혀 사는 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한테 얹혀 사는 게 좀 힘듭니다. 보통 여자가 집에 돈이 그러니까 여자가 돈이 없잖아. 돈이 없고 모아놓은 게 없잖아. 그러면 여자 집도 돈이 없어요. 대부분 그런 식이야. 남자나 여자나 나이 먹어서 직장도 별로고 모아놓은 돈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집도 못 살아요. 대체로 다 그래요. 좀 586 세대 부모님도 노후 대비 안 돼 있어요. 대다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 먹고 나서 일을 해야 돼. 여자분들 중에 이제 나이 먹고 상황이 안 좋아지든 보면 부모가 다 돈이 없어요. 부모가 돈이 없는데 몸도 아파요. 몸도 아파서 내가 자식들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고 난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이런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일본보다 더 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 뭐 1인 가구 지원받거나 여자 도와달라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아요. 도와달라고 하기엔. 그리고 도와준다고 해서 본인들이 나라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여자분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 나이 먹어서 내가 다 없으면 나라에 도움 받겠지. 뭐 도움은 공짜로 줍니까? 아니 자기들이 나라에 해준 것도 없는데 도움 받겠다 그래. 그러면 도움 받으면 본인들이 뭐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한 말로. 여자 입장에서 솔직히 좀 냉정하게 할까요? 출산 안 하면 출산해가지고 인구 구조에 뭔가 기여하는 게 없으면 사실상 기여하는 게 없습니다. 나이 먹고. 그래서 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제가 얘기한 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이 얘기가 내피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미혼율 보더라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지금 주광영 보더라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결혼 못한 사람 부모님 보더라도 그 부모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다 여러분들 예측 범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사회적 문제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아라폰의 애교입니다. 애교. 우리나라는 더 심할 겁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지금 놀러 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자분들 중에 결혼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럼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직업으로 나이 먹어서도 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나이 먹어서 만약 그 일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다른 직업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 결혼 못하면 좋든 싫든 간에 나이 먹어서 일을 해야 돼요. 소득 활동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누구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명품 가방 메고 여행 가고 할 때가 아니야. 한번 내가 나이 먹었을 경우의 상황을 좀 그려봐야 돼요. 누구나 나이는 먹습니다. 누구나 늙어요.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앞으로 결혼 못한 사람도 많아. 그게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집도 잘 사는 게 아니고 나도 많은 소득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뭔가 유행하는 거 쫓아다니고 돈 써도 될까? 좀 자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